관계력이라고 한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관계력이라고 한 단어를 사실은 처음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대인관계 그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관계력에 대해, 왜냐하면 저희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그 능력이 좋다, 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대인관계는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2 이상의 사람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거나 이권이 개입되지 않고 갑과 을과의 관계가 아닐 때는 대인관계가 참 원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비즈니스하고 대부분의 어떤 관계들이 이렇게 이권이 있거나 계약 관계나 갑을 관계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들이 좀 순수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이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사람들이 좋을 때는 참 다들 형편이 좋을 때는 좋은데요, 갈등이 만약에 생기게 되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해졌거나,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어떤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오해가 쌓이거나 무슨 분쟁이 있고 이럴 때, 오해가 있을 때, 이럴 때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관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력, 그럼 특별히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는데, 이 사진은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패망해가는 도시입니다.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 많은 의학과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의약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고 소모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인물로부터 나온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가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로미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3년째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대한 주제를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중에 통계를 보니까 직장을 옮기게 될 때, 그만두게 될 때 그 요인을 한번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한 불만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 중에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혹시 여러분이 이 소녀처럼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은 어떤 대상자가, 어떤 다른 분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했을 때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이런 경우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이런 대인관계의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또 다른 말로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원, 그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인지 큰 사이즈인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두 이론 플러스를 만났다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생식과 식이요법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변화됨으로써 이것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 이 관계력, 영향력,
리더십 이런 단어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 개인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셀프 리더십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앞가름이나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분투할 때가 있다 하면 또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리더가 되고 나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섬기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관계력이 좋은 사람이 실력을 갖추고 관계력을 같이 갖출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 공동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력은 좋은데 관계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사실 좀 이렇게 이게 능력이 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아주 요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추되 관계력도 동일하게 비중을 두고 갖춰야 할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돌의 원석을 볼 때 그 돌들이 벽돌로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의 그 사물로 만들어져서 집을 짓는 데 좋은 자원이 되려고 한다면 그 돌을 깎아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맞추어져가는, 형태에 맞추어져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바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하면 윙주 5기 여러분들이 많이 과거에 보신 걸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은 1980년대죠. 1980년대 1980년대가 아니구나. 2005년에 2005년에 만들어진 인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 인도 영화로서는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라고 합니다. 거의 한 8, 90만 명, 80만, 90만 명 정도가 보았다는데요. 이 미셸 맥날리라고 하는 열병을 앓아서 나이 2살에 눈과 귀와 모든 그 기능들을, 뇌의 중추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흡사 그 헬렌 켈러의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죠. 열병에 걸려서 모든 배움의 길을 끊게 되고 언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여동생을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높은 곳에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훈이 넉넉히 있는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교사를 이렇게 수배해서 이 미스터 사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저택에 같이 살면서 이 미셸을 교육을 시키게 만들죠. 그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배경이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미셸이 마음을 닫고 일정한 시기가 되기까지 절대로 이 미스터 사하이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배움을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미스터 사하이는 자기의 누이가 이 미셸과 똑같은 현상을 겪게 되면서 수용소로 끌려갔던 그런 아픔이 있던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미셸을 보자 미셸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배움의 길들을 전수하겠다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매일매일 배우기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이는 다가가는데, 이 장면은 미셸이 이 미스터 사하이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이렇게 수긍하면서 받겠다고 동의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글을 쓰면서 가르침이 시작되죠. 미셸은 나중에 이 사하이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하이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노년에 쓸쓸하게 외롭게 가는 그 중에 이 사회를 찾아가서 보이지 못하지만 위로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알까요? 황 박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멘토라고 하는 분이죠.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곤 박사님이신데, 이분의 영향을 받고 박사님이 지금 이론 플러스라고 하는, 물론 17개의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그 중에 이론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식사, 생식, 그리고 좋은 식이요법과 건강한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황 박사님의 이 모든 이 공동체와 그다음에 전인치유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제게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간이 좋지 않아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아주 오래전에 24년 전이네요. 24년 전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 생식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이분한테서 선물로 받고 약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간의 GPT, GOT 지수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야말로 생식 먹고 소생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서 받았던 그 영향력을 정말 결코 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그 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그 모델로 해서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지인에게서 받은 문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자였어요. 너무 황송한 단어죠. 문자였죠. 올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참 황송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로미안이 되었다는 것은 생식이 필요하고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라이프스타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10가지의 성품에 대한 것은 한국 리더십 학교에 나와 있는 텍스트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끼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성품들이에요. 그 성품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실성인데요. 무엇보다도 정직한 거죠. 진실하지 않고 업적이나 성과로 승부를 걸려는 사람, 투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은 순전하기보다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되게 많고 함께했던 공동체에 와해를 시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성, 내로남불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래가 아주 투명하게 되고 일관성이 게으르지 않고 적당주의를 타동하며 자기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능력인데요. 여기 인간력이라고 하는 도서에도 보면 7가지에 있어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험담입니다. 험담.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 절대 뒤에서 말씀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의 이학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인간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정민 전 PD 우리께서 만드신 책 사람이 선물이라, 여러 트윗에 올렸던 그 짤막짤막한 그 자문록 같은 말씀인데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이론 플러스에 대한 정확한 체험을 갖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 엔진이죠, 엔진. 그 엔진이 있어야 사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인데요. 여러분, 참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입술이 좀 이렇게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인이 자기가 다들 좀 많이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라는데요. 참 우리 겸손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또는 그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립서비스를 추구하지 않는다. 칭찬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뭘 했던 것을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것들을 버릴수록 그 얕은 인정보다는 전체 엄청난 사이즈의 그 사람의 무리를 얻게 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난 극복의 능력인데요. 많은 리더십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크게 작용한 것을 우리가 늘 알지요. 성경의 예를 잠깐 본다면 요셉도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욥 같은 경우에도 재물과 자녀들까지 한시에 이렇게 멸절당하는 그런 아픔,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모든 질병이 있어서 기와로 긁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발생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그 태도를 건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로서 세워지지 못할 그런 아픈 과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쓰임을 받는 거 있고, 하여튼 이런 각자의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웠던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와 도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고난을 왔을 때 극복해내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데일 카네기가 이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주장한 여러 이제 말씀들 중에 저는 특별히 와닿는 게 경청입니다. 경청.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담아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말씀을 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책이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고 상담이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파트너와 함께 공감을 가져가는 거 참 축복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정신인데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배우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링컨이 얘기했듯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2권 읽은 사람의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정신. 그리고 이제 결단력입니다. 요즘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결정장애를 겪는 가장 궁극적인 그 근본의 원인은 평상시의 세계관, 가치관이죠. 가치관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해야 될 순간에 선택이 왔을 때 그 기회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인터넷이나 구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긴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리더들에게는 큰 결단을 즉시 해야 될 그런 신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희생. 희생의 자국을 즐거워하라.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과 자원들을 흘려보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은 몇 가닥, 머리카락, 표시도 나지 않는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 후원한다, 기부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박사님이 그것을 아주 지적하면서 신체로 비유할 때 적어도 파란 짝은 띄고 자기에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해야 사실은 희생하는 자국이 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섬김의 삶인데요. 섬김. 메시아 콤플렉스를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콤플렉스가 뭐죠?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만 뭐 된다. 뭐 이런 의식인데, 버리라는 거죠. 섬기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 이 섬김의 베이스를 갖고 있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박사님의 이 그런 리더십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섬기는가로 이루어진다. 위에 있는 말씀은 리더가 아니고 디텍터죠. 디텍터,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인데 사람들이 독재자가 리더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10가지의 성품들을 정리하고, 우리 이론 플러스의 이론미안들은 우리 각자 개인의 라이프를 어떻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마케팅을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식을 통해 많은 식이요법 그리고 바행생만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그렇게 변화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내는 데 있어서 더 개발되어야 할 영역을 10가지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안내해 드리고요. 혹 내게 조금 더 개발에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이거 마킹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도전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